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식물 독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의사가 쓴 식물 패러독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사람이 식물들을 먹고 병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통곡물이나 그런 생야채, 이런 채소에는 우리 몸에 심각한 독소가 들어있다. 피틴산, 옥살산, 렉틴 같은 물질들이 들어있으니까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 독소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식물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가공해서 먹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식물과 동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동물 고기, 즉 고기죠. 자, 고기는 육고기든 또는 뭐 바닥고기든 또는 뭐 우리가 계란도 사실은 육류죠. 자, 고기는 재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든 독성이 없습니다. 생으로 먹든 익혀 먹든, 단지 날로 먹게 되면은 식중독에 걸려서 이제 해롭지만, 신선한 것을 먹는다면은 독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거알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독성이 있는 경우 말고는, 자, 우리 선조들이 불이 없을 때 수렵 채집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날로 먹었겠죠. 고기를 대부분 날로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면역이 좀 있었겠죠. 좀 상한 고기를 먹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소화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불을 사용하면서 좀 상한 것도 익혀 먹으면은 균이 죽기 때문에 좀 안전한 음식이 되죠. 자, 아무튼 고기에는 독성이 없다는 거. 그렇지만 이 식물들 반면에, 자, 우리 식물들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일단 채소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먹는 곡식도 뭐 여러 가지 곡식 있잖아요. 밀도 있고 보리, 뭐 귀리, 그리고 녹두, 팥, 자, 이런 여러 가지 잡곡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일도 있죠. 자, 근데 과일은 익기 전에는 독소가 있죠. 그래서 아무도 안 먹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일이 익기 전에 달달하면은 그 씨앗이 익기 전에 다 먹어 치워버리겠죠. 동물이든 사람이. 그래서 씨앗이 완전히 연글기 전에는 아무도 거들떠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 익은 과일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익으면은 전혀 독성이 없죠. 그래서 과일은 불에 익히지 않고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잘 익은 과일을 빼고 우리가 먹는 채소라든가, 자, 채소도 정말 다양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채소를 먹죠. 뿌리채소, 열매채소, 잎사귀채소. 그리고 이제 곡식 있죠.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은 쌀, 현미죠. 그것도 씨앗 종류죠. 보리, 또는 뭐 밀도 있죠, 일부. 그리고 온갖 잡곡들 있죠. 콩부터 해서 귀리, 수수, 기장, 뭐 율무, 팥, 녹두, 뭐 여러 가지 잡곡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이 독성이 있다는, 즉 옥살산, 피틴산, 렉틴, 그 위에 다양한 어떤
생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독성들을 제거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인들은 영양이 많다고 껍질째 먹어라. 자, 그런데 이 독성 물질은 껍질에 가장 많이 있죠. 그 전체를 먹어라, 뿌리까지 먹어라, 뭐 씨앗까지 먹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그 분석적으로 그 독성이 있다는 건 몰랐지만 다 제거하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씨앗 종류를 살펴보면은 아까 과일은 익기 전에는 독성이 있고 익으면은 독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죠. 자, 그런데 식물들이나 이 곡식 종류는 그 반대예요. 어릴 적에는 독성이 없어요. 적어요. 그러는데 완전히 익어버리면은 씨앗이, 즉 현미나 옥수수 같은 또는 보리 이런 게 완전히 연글어 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소화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껍질도 두꺼워지죠.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가 더 연하고 독성이 없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식물, 이제 채소, 뭐 잎사귀 종류죠. 어릴 적에 독이 없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릅, 자, 봄에 두릅 순만 따서 삶아서 데쳐서 먹죠. 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그 쑥도 단오 전에 나온 어린 쑥만 캐서 떡으로 해 먹었어요. 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쑥은 가을 내내 있어요. 근데 여름이나 가을에 쑥을 베다가 쑥떡을 해 먹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절대 쑥을 이른 봄에 캐서 먹었지 여름이나 가을에는 쑥이 아무리 많아도 갖다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찻순, 우리가 찻잎도 채취를 해서 그것을 우려 먹죠. 자, 어릴 적에 새순만 따서 그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말리죠. 말린 다음에 또 볶죠. 자, 그러면 더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우리가 죽순도 막 땅에서 솟아날 때 어릴 때 죽순을 따다 먹죠. 배추도 우리가 얼갈이라고 그러죠. 막 새순이 나서 좀 어릴 때 벌써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채소 종류는 이 식물들은 어릴 때 더 연하고 부드럽고 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뽕잎도 마찬가지죠. 그 뉘에를 키울 때 아주 어린 뉘에가 막 알을 까고 나오면 뻗신 뽕잎을 안 주고 막 나온 아주 연한 뽕잎을 잘게 썰어서 주죠.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이제 채소 종류를 먹을 때 어린 것일수록 더 소화가 쉽다, 독성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곡식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곡식은 우리가 여문다고 그럽니다. 여물다. 연글어 간다 그러죠. 자, 그런데 곡식이 완전히 연글어 버렸다는 뜻은 하나의 생명체로 완성이 돼서 다음 해에 또 싹을 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 사과 씨앗이나 뭐 현미나 비슷한 씨앗인데 사과가 연글기 전에 그 씨앗은
아니 사과가 완전히 익기 전에는 그 속에 씨앗이 아직 덜 연그럽겠죠. 자, 이런 씨앗은 다음 해에 그 싹을 낼 수가 없죠. 완전한 생명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완전한 생명체가 되지 못한 것들은 독성이 좀 적고 소화가 쉽습니다. 자, 현미라든가 보리라든가 귀류가 늦가을까지 완전히 연그러 버리면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몇 년 동안 그 생명체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조건만 만나면은 이 발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덜 연그렀을 때는 그것을 덜 연그렀을 때 수확하면은 그 씨앗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덜 여물었을 때 부드럽고 더 소화가 쉽고 독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옥수수를 보세요. 옥수수도 씨앗이죠. 옥수수가 완전히 연그러 버리면은 딱딱하고 맛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랑한 옥수수를 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풋 옥수수죠. 그러면 벌써 껍질이 얇고 속은 더 찰기가 있습니다. 자, 보리. 저는 먹은 기억이 없는데 정말 옛날에 못 살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봄에 풋보리가 익어가면은 팔할 때 그것을 불에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풋보리니까 독성도 없고 껍질도 얇고 찰기가 있어요. 맛있죠. 그래서 그 풋보리를 구워 먹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수수도 이렇게 쪄먹어서 수수가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은 수수가 뭔지 아실 거예요. 수수가 쇠어버리면은 안 쪄먹습니다. 맛도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설 익었을 때 이 밥할 때 쪄서 그걸 까먹었죠. 그 적은 것을.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도 쪄먹었습니다. 참새가 벼를 쪼아먹는데 한여름에 우리가 새를 봅니다. 자, 그때는 벼가 연글지 않고 그 나락을 까보면은 하얀 뜬물이 맺히는 시기입니다. 그 뜬물을 다 빨아 먹어버려요. 그런데 나락이 완전히 연글어 가지고 그걸 수확해서 논두렁에 쌓아놔도 새가 먹지 않습니다. 완전히 연글어 버리면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먹겠죠. 새도 그 뜬물이 맺힐 때 독성이 없죠. 소화도 쉽고 그걸 쪽쪽 빨아먹어 버리면은 그 벽씨는 이제 쭉정이가 돼버리죠. 알맹이를 맺지를 못하죠. 그래서 한여름에 허수아비를 세워서 새를 보았던 것입니다. 멧돼지가 농가에 내려와서 작물에 피해를 주죠. 근데 멧돼지가 무엇을 먹을까요? 상추라든가 잎사귀들은 거의 손을 안 댑니다. 주로 뿌리, 즉 고구마 이런 또는 옥수수. 그런데 옥수수가 막 뜬물이 맺혀가지고 아주 연할 때 부드러울 때 그것을 먹지 옥수수가 딱딱하게 연그러 버리면 절대 손을 안 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안 먹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씨앗 종류는 그렇게 완전히 연그러 버리면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연글면은 그 녹말 속의 녹말 구조가 분자 구조가 아주 분해하기 어려운 물질로 그렇게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맛도 없고 딱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속을 싸고 있는 껍질은 섬유소인데
이게 더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더 분해하기 힘든 고분자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올갯살이라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벼가 수확하기 전에 좀 푸르스름할 때, 아주 연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베다가 껍질을 까가지고, 그러니까 현미죠. 그것을 쪄서 말려서 그것을 딱딱한 쌀인데 그걸 먹었어요. 왜 익기 전에 그것을 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쌀이 완전히 연글어 버리면은 현미로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덜 연글었을 때는 이 현미도 소화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올깃살로 덜 여물었을 때 이것을 그렇게 쪄서 말려서 먹어보면요, 완전히 연글었을 때보다 훨씬 고소한 맛이 올라와요. 아까 옥수수가 덜 여물었을 때 더 찰기가 있고 맛있듯이, 그래서 올깃살을 해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치로 그런 걸 아셨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연근 현미는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선조들은 완전히 연근 곡식은 절대로 껍질째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미는 안 먹고 백미로 껍질 깎아버리고, 자, 그런데 이제 불로 익히면은 소화가 되니까 완전히 연글었어도 소화가 되는 거죠. 보리는 껍질을 결구통에 갈아서 껍질을 벗겨버리고 2번 쪄서, 한 번 삶아놨다가 밥에 놔서 또 2번 익혀서라도 보리를 먹었고, 녹두, 깨, 들깨죠. 들깨 껍질을 벗겨버리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연식에서 말하길 거친 음식을 먹어라, 전체를 먹어라, 이건 전혀 근거 없는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껍질의 영양이 다 많을 것 같죠. 그리고 전체를 먹어야 모든 영양을 얻는다. 그냥 영양이 있을지는 몰라도 해롭다는 것이요. 아까 식물 독소들이 껍질에 대부분 있고, 그리고 소화가 어렵고, 또 그 고분자 섬유소, 즉 껍질, 미강, 이런 것들은 대장에서 발효가 매우 어려운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음식을 먹어라, 전체를 먹어라, 이 말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니니까 우리 조상들의 경험치로 먹었던 방법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이 야채나 즉 식물이나 곡식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자, 일단은 제거를 했다는 거죠. 소화가 어려운 부분은. 자, 제거하지 않고 또 그래도 좀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인 뭘까요? 불에 익히는 거라고 그랬죠. 불에 익히면 열은 이 독성 물질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자, 생화학 물질은 화학적으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열도 이 생화학적으로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운 마늘이나 쪽파를 쪄보세요. 그럼 매운기가 사라지죠. 그게 일종의 그것도 독소겠죠. 내 소화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불에 익히면은 사라지잖아요. 자, 열로 익힌다, 첫째. 두 번째, 발효시킨다. 매운 파김치가, 갓김치가 막 담아놓으면 못 먹죠. 무도 맵죠. 근데 발효를 시키면 우리가 익었다고 표현하죠. 익었다, 과일이 익었다, 음식이 익었다, 발효로
술이 익었다, 동치미가 익었다, 김치가 익었다. 즉 익었다란 말은 독성이 제거되고 소화가 쉬워졌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발효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말리는 것입니다. 말려. 왜 말리면 수분이 탈취되죠? 우리가 한약재를 어떻게 하나요? 생 한약재를 쓰면 독성 때문에 먹을 수가 없죠. 응달에 오랫동안 말립니다. 우리가 그 산나물 있죠. 토란대 같은 거, 그 질기죠. 독성도 있고. 근데 그것을 삶아서 또는 삶지 않고라도 말리죠. 우리가 시래기도 말리잖아요. 이렇게 말리면은 생각해보세요. 수분이 탈취되면서 그 조직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삶고 말리고 말린 것을 또 익히죠. 자, 된장, 콩 소화가 안 돼요. 오랫동안 불로 익힙니다. 그럼 그 속에 진액이 흘러나오죠. 조청 같은 게 끈적끈적한 게 얼마나 고와버렸으면 그게 흘러나올까요? 그렇게 흘러나오면서 콩 속에 있는 아주 다양한 독소들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을 단순히 밥에 불려서 밥에 놓아 먹으면 조금은 생콩보다는 낫죠, 당연히. 그렇지만 독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소화가 쉽지가 않죠. 자, 콩을 1시간만 삶아서 청국장을 만들어도 되는데 밤새 삶습니다. 자, 그래야 미생물도 쉽게 발효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러지게. 사람도 물렁한 놈이 쉽잖아요. 예. 오랫동안 열에 의해서 그 독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콩을 먹는다면은 정말 오랫동안 압력솥에 삶은 놈이 좀 더 독성이 제거가 되고 소화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효소를 분비해서 콩을 또 분해합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 효소에 의해서 또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매운 파김치가 순해지듯이 또 독성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국장을 또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또 불로 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생 청국장에 균이 살아있다 해서 낫또나 청국장을 생으로 먹으면은 조금만 많이 먹으면 방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끓여 드시기를 권합니다. 끓여 드셔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청국장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만 넣고 끓이셔야 돼요. 우리가 꼭 청국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양한 또 반찬도 먹잖아요. 된장은 1년 동안, 2년 동안 썩혔기 때문에 더 쉽죠. 청국장보다는. 그런데 짜서 또 많이는 못 먹죠. 아무튼 발효를 통해서 독성을 제거하는데 이 효소,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효소를 분비합니다. 자기들도 이 영양을 분해해야 자기가 흡수할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를 분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충분히 시키는 게 아주 좋다. 소화도 쉽고 영양도 많아지고 독성은 최대한 제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생잎사귀를 안 먹고 어떻게 먹었어요? 발효시켰죠. 김치가 그것이고 장아찌, 깻잎 오랫동안 이렇게 된장에 박아놓거나 옛날에 고추잎도 그렇게 된장에 박아놓죠. 또는 간장에 소금물에 오랫동안 침지해 놓으면은 색깔이 파란 색깔이 없어지면서 갈변하면서 독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깻잎 장아찌가 차라리 낫죠. 생 깻잎보다는. 그게 이제 장아찌죠. 단무지 같은 것도 좋죠.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또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이 볶는 것입니다. 자, 볶으면은 가만히 보세요.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볶아지는 것은 아니죠. 기름기가 있는 것들이 좀 볶아지죠. 콩 같은 경우, 땅콩, 견과류, 쌀, 현미도 좀 탄수화물, 순수한 탄수화물인 쌀도 좀 볶아지긴 하죠. 자, 그러면은 현미를 만약에 밥으로 먹는 것보다는 밥을 해서 그걸 말려서 볶아버리면은 이 현미가 더 독성이 제거가 되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자, 그 원리가 이제 우리가 콩을 볶아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수분이 탈취되다가 폭발하죠. 그러면 조직이 완전히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영양소도 파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독성도 제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을 튀겨서 먹는 것입니다. 튀밥으로 튀기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백태를 먹는 방법이 뭐였냐? 바로 튀기는 것이었죠. 콩고물. 그래서 콩고물은 좀 많이 먹었잖아요. 이렇게 떡을 할 때. 그렇지만 그렇게 백태나 서리태를 콩에 많이 넣어 먹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아까 그 곡식 식물은 어릴 때, 즉 덜 익었을 때, 덜 연글었을 때 독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콩을 완두콩이나 강낭콩만 푸실 때, 덜 여물었을 때 밥에 놓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강낭콩과 완두콩은 이런 일반 콩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적어요. 그래서 소화가 좀 잘 됩니다. 강낭콩, 호랑이콩 이렇게 쪄보면은 밤처럼 좀 당질이 많죠. 근데 어떻게 그걸 아시고 완두콩이나 강낭콩만 그것도 덜 여물었을 때 밥에 놓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도 완두콩을 파란 완두콩일 때 놓아 먹죠. 우리 짜장면 먹을 때 파란 완두콩 올려놓죠. 통조림에도 있죠. 자, 우리가 까만 콩이 그렇게 좋다면은 짜장면 위에 뭐 완두콩 올리는 대신 까만 콩 몇 수저씩 올려주면 더 좋겠죠. 우리가 일식집에 가면은 풋콩, 콩깍지까지 쪄서 나옵니다. 아직 덜 여물었죠. 풋콩이니까 파란 콩깍지에. 자, 아직 푸시기 때문에 그게 서리태지만 좀 소화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쪄서 나오는 겁니다. 그 껍질 까보면은 그 콩 껍질이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풋콩을 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근 서리태를 밥에 놓아 먹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꼭 청국장, 된장으로 발효시켜 먹어야 됩니다. 자, 볶아버리면은 소화가 쉬워진다 했죠. 우리가 어릴 적에 미숫가루 못 먹고 살 때 미숫가루는 통보리 또는 잡곡 같은 거 이것저것 보리 같은 거 밀 이것을 통보리째 쪄서 말려서 볶아서 곱게 갈아서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독성이 많이 제거가 되고 또한 소화도 쉬워집니다. 자, 이 볶는 것도 하나의 독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현미를 가장 독성 없이 먹는 밥이 물론 방법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발화도 약간 그 독성을 제거합니다. 그 생화학 물질들을 발화시키고 물에 오랫동안 침지하고 열로 익히고 특히 압력솥으로 쪄버리면 더 많이 제거가 되겠죠. 열로 익히고 그리고 발효시키고 발효가 가장 큰 효과가 있어요. 발효를 시키고
그리고 또 숙성을 시키고 발효 과정을 오래 거치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미효소는 안전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벌써 밥을 할 때 압력 솥에 합니다. 그리고 밥이 다 익으면 물을 부어 놓죠. 불리죠. 그리고 또 그것을 누룩을 섞어 놓으면 누룩의 효소가 그걸 삭힙니다. 자, 누룩을 섞어 놓으면 당질이 빠지면서 물이 질겅질겅 생깁니다. 그게 생화학적으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이 효소가. 1차로 현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1차 때 미생물이 증식을 하면서 또 2차 때 물을 부어주면은 또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또 효소로 또 이것을 분해해 줍니다. 그리고 또 냉장고에 숙성시킬수록 맛이 순해지죠. 맛이 순해진다는 것은 독성 물질은 그만큼 제거가 되고 영양은 많아지고 더 소화가 쉬워진다는 뜻이죠. 우리 막 담은 동치미 국물은 짜고 밍밍하고 맵고 맛이 없어서 못 먹죠. 그런데 발효를 시켜 놓으면은 설탕을 넣지 않아도 감칠맛이 나고 맛이 순해서 소화가 쉬워지고 오히려 다른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죠. 자, 이게 발효 과정을 통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그 입에 거슬리는 독성, 매운맛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양물질이 생겨서 감칠맛이 나는 거고요. 근데 그 동치미 속에 무청이 오래 둘수록 누렇게 변해가죠. 그만큼 더 독성이 사라집니다. 오래 둘수록. 우리가 김치도 김장김치를 담아놓은 지 뭐 한두 달 된 것을 먹으면은 양념이 아직도 매워요. 발효가 됐어도. 그런데 양념이 많아도 막 1년, 2년 묵은 김치를 보면은 순해져 있어요. 그 빨간 그 국물을 먹어도 속이 편해요. 그만큼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독성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아무튼 우리 선조들은 이 식물들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익히고 말리고 그리고 발효시키고 또 볶고 또 그래도 어려운 것은 껍질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제거하고 안전하게 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또는 과도한 야채, 섬유질 같은 것을 먹으면은 독성 물질도 있고 대장에서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변을 나빠지게 만듭니다. 미생물한테도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음성 파일 하나 올려드린 게 있죠. 생쌀눈을 막 씹어 먹고 밥에다도 놓아 먹고 뭐 계란 후라이에다도 넣고 생쌀눈을 놓아서 그게 먹었더니 7개월 만에 5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서서히 몸이 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자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정말 독약을 먹은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절대로 콩이 좋다고 막 콩물을 갈아서 콩물을 내먹고 밥에 놓아 먹고 특히 견과류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현미를 가장 독성이 없게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현미를 물에 불려서 이제 그 다음에 밥을 해서 그것을 말리세요. 바짝 말린 다음에 그것을 볶아요. 노스하게 볶은 다음에 또 숭늉으로 물을 끓이세요. 그러면은
숭늉은 구수하죠. 그러면 그냥 마시고, 그 건더기는 밥 대용으로 먹어도 그 여러 번의 그 과정을 거쳐서 독성이 거의 제거가 됐기 때문에 소화도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말, 효소 건더기 분말이 정말 독성도 없으면서도 아주 곱게 갈아 놓았기 때문에 대장에서 굉장히 발효가 쉬운 물질입니다. 자, 효소 만들어서 먹다 보면은 뭐 분말을 만들기가 좀 어렵죠. 자, 이 현미는 껍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 변을 살펴보세요. 자, 내가 특별히 뭐 밀가루 음식이나 나쁜 음식을 안 먹는데도 변이 무르다, 또는 변비가 있다, 뭔가가 변이 좋지 않다, 그런 분은 대부분은 섬유질 과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현미효소도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일수록 이 현미효소 건더기를 절반만 갈아서 드시라는 겁니다. 효소하고 섞어서 그 100% 갈아서 넣지 마시고. 우리는 이 현미효소, 섬유효소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도 먹고 콩나물, 뭐 미역, 김 이런 것까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섬유질 과다하기 때문에 변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효소를 마셨는데 변이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김치부터 해서 온갖 반찬을 많이 먹는다. 이게 섬유질 과다죠. 현미효소도 그냥 갈아서 다 건더기까지 먹으면서. 그러니까 변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른 음식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 상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많으냐 되느냐 마느냐는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변이 끝까지 꼬들하면은 그게 감당이 되게 섬유소를 드시는 거고, 감당이 안 되면 뭔가를 줄이시라는 거죠. 현미효소 건더기를 줄이시든가 다른 섬유소를 줄이셔야 됩니다. 아무튼 현미효소 건더기를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갈아서 국물에 섞어 마시는 것보다는 바짝 말려서, 그리고 또 곱게 갈아버리면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독성도 더 제거가 되고. 건더기가 부족하면은 아까 현미를 그렇게 쪄서 볶아서 또는 곱게 갈아서, 그러니까 현미를 쪄서 말려서 볶아서 곱게 갈아서 먹으면 현미도 어느 정도 소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섬유질 과다도 조심하시면서 식물이 가진 독소. 자, 피틴산. 아까 그 쌀눈을 드신 분이 마른 이유가, 우리가 현미밥을 먹어도 영양을 전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또는 콩을 먹어도 영양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그 피틴산 이런 물질들이 다른 미네랄 흡수를 방해를 해버려요. 흡착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굴이 아연 함량이 굉장히 많은데, 콩하고 같이 먹으면은, 또는 옥수수하고 같이 먹어보면 그렇게 아연 흡수량이 전혀 흡수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도 떼글떼글 연그런 거 쪄먹으면 안 좋다는 것이죠. 최대한 부드러울 때, 푸독수실 때 먹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이상 식물이 가진 독소, 그리고 이 독소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가공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으니까 섬유질 과다를 항상 조심하시면서 통곡식이라든가 생잎사귀 그런 견과류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